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톡 TV의 김세무입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최근 은행에 큰돈을 입금하신 분 계신가요? 500만원, 1000만원 아니면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국세청에 관심을 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25년 동안 세무 일을 해왔습니다. 그중 15년은 국세청 조사관으로, 나머지 10년은 세무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세금 문제를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이나 일부 상황은 바꿨지만 실제 사연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사무실로 70대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서 너무 무섭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셨던 분인데요. 나이가 드시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30년 동안 모아둔 현금 8천만 원을 은행에 한 번에 입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내가 세금을 잘못 낸 건가? 벌금을 내야 하나? 혹시 죄인이 된 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밀려와서 밥도 안 넘어가셨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할머니 한 분은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주신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넣으면 신고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며칠에 걸쳐서 1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입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추적이 됩니다. 결국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왜 이렇게 나눠서 넣으셨어요? 혹시 뭔가 숨기시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죠. 여러분, 이런 일이 남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지금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입금하는 순간 그 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은행 직원이 직접 보고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TR이라는 제도인데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무조건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직원이 말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누가, 언제, 얼마를 국세청에 바로 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STR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신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연금 150만 원 받던 분이 갑자기 2천만 원을 입금한다? 바로 이상거래로 분류되는 거죠. 또 평소엔 거래가 거의 없다가 갑자기 며칠 동안 큰 돈이 여러 번 입금된다면 그것도 의심받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사람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거래 패턴을 분석합니다. 여러 은행을 돌면서 돈을 나눠 넣어도 다 합쳐서 계산이 되고요. 자녀명의 통장이나 친척 통장으로 돈을 넣는 것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현금을 자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대부분 카드나 계좌이체를 쓰는데 어르신들만 현금을 고집하면 왜 현금만 쓰실까?
혹시 뭔가 숨기시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위험할까요? 첫째, 돈을 나눠서 입금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을 한 번에 넣으면 신고된다고 해서 500만 원씩 쪼개 넣는 분들,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컴퓨터가 이런 패턴을 바로 잡아내거든요. 둘째,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큰 돈을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받는 분이 갑자기 3천만 원을 입금한다면 당연히 의심을 받습니다. 셋째, 갑자기 거래 패턴이 달라지는 겁니다. 평소엔 한 달에 한두 번만 거래하시던 분이 일주일에 몇 번씩 큰 돈을 입금하면 당연히 주목을 받죠. 넷째, 다른 사람 통장을 이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녀 통장에 돈을 넣거나 며느리 통장을 쓰는 경우 모두 추적이 됩니다. 다섯째, 현금만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카드도 안 쓰고 계좌이체도 안 하고 현금만 쓰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분산 입금하는 겁니다. A은행에 300만 원, B은행에 400만 원, C은행에 300만 원 넣어도 다 합쳐서 1,000만 원으로 잡힙니다. 그렇다면 만약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시면 안 되는 건 당황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라고 물으면 그냥 있던 돈이에요. 라고 얼버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의심받습니다. 또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 탈세인가요? 그럼 세금 낼게요. 라고 바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국세청과 대화할 땐 법적인 용어나 절차가 많아서 일반인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또 관련 없는 자료까지 다 내거나 급하게 세금부터 내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전화로만 해결하려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하냐? 라고 화를 내시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경험을 통해 정리한 7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꼭 활용하세요. 큰 돈을 입금하기 전에 이런 돈을 넣어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료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큰 돈을 입금할 때는 은행에 미리 설명하세요. 이 돈은 가게 정리한 돈입니다. 이렇게 말해두면 은행에서 보고할 때 그 설명을 같이 써줍니다. 셋째, 거래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기르세요. 언제, 누구에게, 왜 받았는지 간단히라도 적어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시고 이체할 때 메모란에 용도를 꼭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딸 생활비, 병원비 지원 이렇게요. 다섯째, 현금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나중에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명할 때 필요합니다. 여섯째, 중요한 거래는 반드시 서면 기록을 남기세요.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부동산 거래할 때 간단한 각서라도 써두셔야 합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통장 내역을 점검하세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큰 거래들은 증빙 서류를 잘 챙겨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세요. 둘째, 급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며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셋째,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훨씬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감시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피하고 평소에 기록과 증거를 잘 남기고 필요할 땐 전문가와 상의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직함과 준비입니다. 내 돈이면 내 돈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증거와 기록을 챙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모은 소중한 재산, 괜한 오해로 곤란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